중도파 김형도의 대반란 한덕수 먼저 선고해야 된다 외쳤다. 자, 아마 이번 상황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이 로드맵이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뭐냐면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먼저 선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탄핵을 무차별 남발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쫙 쌓여 있었죠. 쫙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다 29번. 오늘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거 기준으로 하면은 30번을 했습니다. 30번.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30번의 탄핵을 발의를 해서 그중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이 13건이죠. 13건 중에서 8건이 지금 나왔고 최근에 4건이 나왔죠. 제재감사원장과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것이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심 재판관이 이 정영식 재판관이죠. 우파의 정영식 재판관인데, 정영식 재판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들 다 놔두고, 다른 재판들 그 선고를 놔두고 윤석열 대통령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현재 변론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것을 다른 데 다 그 우선해서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 설명을 그렇게 다 그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공표를 했는데 이것이 좀 상황이 좀 변하기 시작을 했죠. 변하기 시작을 해서 특히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날짜도 뭐 나오지 않고 그 하는 사이에 4명에 대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제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금 변론을 하고 했지만은 핵심은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할 것이냐,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쪽, 그러니까는 그 각 하나 인용을 하는 인용이 아니고 각 하나 기각을 윤석열 대통령의 각 하나 기각을 위해서는 한덕수가 먼저 하는 것이 낫다. 한덕수 쪽에 먼저 하면은 한덕수의 그 탄핵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소위 말하는 탄핵 사유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비상계엄에 대한 뭐 절차적 문제, 뭐 국무회의 이런 것이니까 거기서 한덕수 총리는 모든 정황을 볼 때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각이나 각하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 많은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그래서 우선 한덕수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 시간을 가급적 뒤로 늦추는 게 나으니까는. 자, 그 상황에서 또 하나가 있었죠. 이재명의 이 선거법 2심 재판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뒤로 가야지 2심에서 이재명이 다시 1심처럼 실형,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를 받으면은 그것조차도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재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이어서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고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상당히 그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선고하라, 계속 그 압박을 했습니다. 헌재에 자기들 그 좌파 커넥션이 있는 그쪽에다 압박을 했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선고가 이재명의 26일이죠. 2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전에 선고가 나와야지 이재명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가면서 이재명이 뭐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든지 해서 자기 그 2심 선고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거 날짜가 잡히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늦춰진 상황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중도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죠. 정정미 지금 좌파 쪽에 분류되는 정정미와 같이 그 김명수가 추천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임명권자는 추천은 이제 김명수가 하고 그래서 중도로 분류가 됐는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는 4대4로 갈렸죠. 기각할 때. 그때는 이 기각 쪽에 있었습니다. 기각 쪽에 있어서 기각파 이렇게 인용파 4명, 기각파 4명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 김영도 재판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그 분석들도 많이 있었죠.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개각 쪽에 또는 각하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거를 먼저 앞당기는 데는 이 김형두 재판관이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앞당기게 된 것은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를 먼저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헌재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평결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대형 그 변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정당성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뒤로 미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이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그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시비를 걸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더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건 민주당 때문입니다. 자기들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공수처를 막 부추겨 가지고 무리하게 그 체포영장 뭐 이런 것을 발부를 받고 해서 그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는 이것은 대통령 인신을 구금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13건의 전부 29건 이번에 오늘 최상무까지 하면 30건 중에서 13건을 헌재에 돌려버렸기 때문에 헌재가 업무가 가부화가 됐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것도 늦어졌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동시에 하는 방안까지 막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실제로 언론 취재에 따르면은 헌재 안에서도 의견차가 있었다. 동시에 해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 또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한 사람이 김형두 재판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재판 그러니까 변론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가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인들을 불러서 정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11번 했죠. 한덕수 총리 1번 했습니다. 그때는 이 재판장이 이것을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시간 뭐 초시계 갖다 놓고 시간 재고 이거는 문정배가 했죠.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변론은 문정배가 주도를 했죠. 그런데 변론이 끝나고 평의 단계,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평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주도를 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주심 재판관으로 바뀌죠. 주심 재판관. 그래서 변론은 재판장이 하지만은 평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재판장은 8명 중, 그렇죠. 8명 중에 1명 밖에 안 되고 주심 재판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우파의 정영식 재판관이어서 이 평의가 지금 새로운 다툼의 요소가 많이 생기니까 계속 이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한덕수
재판의 한덕수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이 재판장은 그때 문영배였지만은 이게 주심이 바로 김형두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평의를 김형두 재판관이 다 하고 그다음에 평의 끝에 이제 선고 날짜 같은 것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죠.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김형두 중도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이 앞장서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김형두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이 역할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사건은 문형배가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주심은 김형두 재판관으로 결국 이 한덕수와 죄송합니다. 문형배와 김형두 두 재판관이 이 선고 기일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평의를 이끈 김형두 재판관이 역할이 컸었다. 한덕수 그 사건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은 김형두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김형두도 중도파로 분류가 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건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각하나 기각 쪽에 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오늘 막 나왔는데 한덕수를 왜 이렇게 헌재가 앞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세웠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좌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용어로 쓰는 거죠. 이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해서 이제 거의 다 기각적으로 봅니다. 기각이나 각하. 그러니까 직무 복귀를 하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직무를 복귀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곧 파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파면을 한 상태에서 좌파들이 지금 막 퍼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면을 한 상태에서 다음 대선 조기 대선 때까지 60일 동안 국정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은 약하다. 그러니까 헌재 판단이 이제 그렇다고 좌파들이 지금 퍼뜨리는 이야기죠. 그 최상목은 약하다. 그래서 한덕수를 직무를 먼저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고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또 마타도어 같은 말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직무로 복귀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국무총리를 정상화 먼저 시켜야 되죠. 대통령이 먼저 직무 복귀하고 국무총리는 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가 아니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면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데 그것도 모양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그 심판 그 쟁점이 뭐 탄핵 사유가 5가지인데 여기서는 그다지 사실 한덕수를 탄핵한 것은 자기들은 나중에 뭐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다든가 뭐 최상병 특검을 거부를 했다든가 한동훈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를 했다, 내란 상실 특검 임명 회피했다지만은 딱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거 다 나중에 그 붙여놓은 거고 딱 한 가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했다. 그때 국회목 추천 3명을 거부를 했다. 그러니 호락호락하지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그 이재명에게. 그래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덕수 총리가 다시 이제 대행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마원혁에 대한 임명은 절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마원혁을 비롯해서 3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했는데, 근데 헌재에서 그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마원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헌재에서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를 인정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해서 정부 복귀시키면은, 그래서 이래저래 그렇게 되면 마원혁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